안녕하세요. 펄리경찰학 시즌2 저희 33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우리 애기들 가면 안 되는데 청소년 보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에 모두 몇 개인가요? 여러분, 딱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청소년 있으면 바로 112 신고해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한번 갑니다. 이건 뭐 때문에 되지? 여러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데는 진짜 좀 더 고용이 금지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죠. 자, 우리 사행위 규제. 여러분, 우리 애기들 노름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사행위. 여러분, 우리 애들이 뭐 섰다 뭐 이런 거 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가도 안 돼요. 사모님, 우리 댄스 한 곡 땡기실까요? 무도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지. 여러분, 비디오물 소극장은 들어가면 되잖아요. 애들에서 뽀로로의 여행. 그래, 비디오물 소극장은 들어가면 되는데 비디오방은 가면 안 되지. 비디오방 가면 또 뽀뽀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비디오물 소극장은 들어가도 돼요. 자, 여러분, 티켓 다방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티켓 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티켓 영업을 나가면 안 돼. 근데 티켓 다방이라고 뭐 적혀있나? 그냥 다 커피숍처럼 적혀있는 거죠. 그래서 티켓 다방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바를 하면 안 되지. 일을 고용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일개 안 돼. 일개 복개 안 되는데요. 인개 청개는 돼요. 인터넷 그 다음에 청소년 게임 요거는 되지만 일반 게임은 들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읍, 니은, 미음 3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PC방, 금나와라, 뭐 뚝딱 이런 데 보면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애들. 그런 데 가도 결국 노름하는 데인데.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일단 찍어야 되죠.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안실, 모유 수유 시설 완전 변태죠. 탈의실, 화장실 이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죠. 여기가 바로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침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무는 자치경찰. 자치경찰은 두 개죠. 여러분,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한번 갑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 정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13세 미만하고요, 여러분, 신체적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간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진행한다 아니라 적용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인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장애,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돼요. 끝까지 처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경찰, 사법경찰은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도록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한다. 성스발, 성스발. 그래서 성폭력이라든가 스토킹, 그 다음에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이런 피해자들이 좀 편안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스발 이런 우리 전담조사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갈래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한다. 이게 왜 틀렸냐면요, 여러분, 이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모든 사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세 미만이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이나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 혹은 신체적 장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촬영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공판기일에 출석할 증언하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녹화를 떴잖아요. 위에서 녹화 떴는데 19세 미만하고 우리 이제 정신적 신체적 장애 있는 분들은 녹화를 뜨잖아요. 이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 보통 같으면 녹화 뜨면 증거를 하면 출석해야 돼요. 공판기일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현저한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안 나가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현재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안 나가도 증거가 채택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몰카 찍는 거죠.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했네 또 이거.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몰카 찍거나 아니면 이제 딥페이크 다 똑같아요.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치료가 필요하죠. 치료. 그런 애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에 복제물을 포함하죠. 다 포함해요. 포함한다. 그러니까 가져와서 또 바꾼 것도 다 포함합니다. 14조 2 2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 복제물에 복제물을 또 포함한다. 여러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찬다. 여러분, 그래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된다. 이거 왜 틀렸냐면, 자, 두 개 그냥 섞은 거예요. 한번 꺾어볼게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성년이 된 날부터 이제 시작돼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고 끊으세요.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 증거 있을 때는 10년 연장된다. 요거 뒤는 그냥 따로 겁니다. 따로. 그래서 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이 얘기 아니라 누구라도 어린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 성범죄라도 DNA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근데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될부터 이제 스타트. 그래서 이건 두 개 섞어가지고 그냥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다 돼요. 죄를 범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끝까지 처벌해야죠.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13세 미만, 그다음 신체 정신적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이라든가 강제추행, 그러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처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 수사 기간은 몇 개월, 6개월 너무 길어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된다. 여러분,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 아닙니다. 19세 미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장애우,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 그때 이제 촬영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또 한번 갑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 정보통신만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문제로 하면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상급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앞에 나왔죠? 3개월 초과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22조 3, 1항 및 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할 때는 상급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건 긴급할 때. 그래서 긴급할 때 우리 승인 없이도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봐봐, 승인 받아야죠. 갑니다.
사법경찰리는 긴급신분 비공개 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경찰 수사부서에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여러분 24시간 이내에 상급경찰에서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할 때는 즉시 신분 비공개 수사를 중단다. 이틀. 그래서 24시간 아니라 뭐라고요? 48시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정답은 몇 번? 오케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론법에서 잘 나오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